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안티드론 시스템의 국산화를 시도 중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 네이사 레이더 연동 방식의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나온 안티드론 시스템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쿼드로터나 멀티콥터로 불리며 비교적 소형 크기로 저고도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대책은 모든 나라들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군사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조차도 소형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의 접근은 탐색하기 어려워 발견했을 때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사령관도 소형 드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과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소형 드론을 탐색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탐색 방법은 미국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도의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군조차 드론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탐색 대상이 항공기나 미사일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탐색 자체가 어렵고, 게다가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탐색한 목표가 드론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식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런 종류의 드론이 사용하는 모터는 조용하기 때문에 IR 센서가 탐색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안티드론 시스템 분야에 우리나라가 도전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발주한 국산 안티드론 시스템이 납품을 완료했다고 지난 22일에 발표하고, 이번 6월 말부터 6개월간 군의 본격적인 평가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납품된 안티드론 시스템은 고정식이며 센서는 A사 레이더와 IR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신속시범 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계약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이 제조 검사 과정을 마치고 육해공군에 납품돼 이날부터 6개월간 본격적인 군시범 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에 납품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에서 레이더는 RCS가 0.01제곱미터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때 사용된 드론은 중국산 DJI 팬텀4 프로로 RCS는 0.01제곱미터 수준이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은 국외에서 먼저 개발돼 상용화됐다며, 선진국에서는 레이더가 초소형 드론을 7km에서 탐지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8km 밖의 초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내 연구진이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국이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소속 창업기업인 토리스가 개발한 장비입니다. 방사청은 신생 창업기업이지만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체계업체가 전파방해 시스템과 통합 연동해 새 드론 대응 체계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A사 레이더 외에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IR 센서의 능력은 중국산 DJI제 드론을 3km 앞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 같고, 안티드론 시스템에 포함된 재민 기능은 3km 앞까지 접근한 드론을 무효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드론은 이스라엘의 드론돔과 터키의 칼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드론돔 시스템에 A사 레이더인 RPS-42는 중국산 DJI의 팬텀4 프로보다 작은 RCS 0.002제곱미터의 드론을 3.5km 떨어진 지점에서 탐색 가능하며, 터키제 안티드론 시스템인 칼카의 드론 탐색 능력은 최대 5km이므로 팬텀4 프로급 드론을 8km 앞에서 식별할 수 있는 한국산 안티드론 시스템의 능력은 지금까지 개발된 해외의 안티드론 시스템보다 뛰어나므로 해외의 외신들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안티드론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앞서 말했듯 터키의 칼카입니다. 터키는 실전에서 바이렉탈 TB2 등 UAV 사용 경험이 가장 풍부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드론의 장점과 동시에 드론의 취약점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다른 전자방해 시스템보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티드론 시스템은 방산기술 선진국인 러시아도 터키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터키의 내셔널어 테크놀로지 디펜스 시스템즈가 개발한 차량 탑재식 안티드론 시스템 칼카는 최대 5km 떨어진 드론을 인식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군사 유닛으로도 이동할 수 있으며, 유전과 석유 등의 정제시설과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보호,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이나 마약 등의 운반 저지 및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과 집회장의 연공 경호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드론을 사용한 드론대 공격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칼카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터키군 보안부대뿐이지만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칼카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의 내셔널어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한 파키스탄 대표단이 칼카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었다며 터키인 엔지니어의 손으로 개발한 칼카를 해외 고객에게 수출할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카를 발주한 러시아 기업은 자신들의 시설을 드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칼카를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자국에서 같은 종류의 시스템을 조달할 수 있는 러시아 기업이 터키제 안티드론 시스템을 일부러 도입한다는 것에 외신은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UAV 개발에서 앞선 터키의 관련 기술이나 노하우가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안티드론 시스템 칼카는 순수한 군사용 제품은 아니며 본격적인 터키군 전자방해 시스템은 터키의 방산업체인 아셀르산이 2009년에 개발한 코랄입니다. 이 전자방해 시스템은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과 최근 종결된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때 사용됐었으며 2019년 시리아 내 쿠르드족 세력에 대한 터키군의 군사작전인 평화의 봄 작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후계 버전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에서는 평화의 봄 작전 중 시리아 정부군의 장갑 차량을 일방적으로 괴멸시키는데 성공한 요인으로 적이 광섬유 등 전자방해에 대해 내성을 가진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과 시리아 정부군의 통신 및 센서를 전자방해 시스템인 코랄로 마비시키는데 성공한 점, 그리고 러시아제 전자방해 시스템의 전파 특성을 연구해 바이렉탈 TB2와 앵커S 등 무인 항공기에 대한 전자방해 대책을 실시한 점을 들어 향후 지상전에서 전차나 장갑 차량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자방해 시스템과 방공 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터키제 안티드론 시스템인 칼카의 드론 탐지 능력은 최대 5km이므로 이번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안티드론 시스템이 8km라는 점을 생각하면 세계 최고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은 신속 시범 획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습니다. 한국군의 장비 조달 프로세스는 제도의 절차상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민간 주도로 급속히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장비 조달에 몇 년씩이나 걸리면 최신 장비를 도입할 무렵에는 기술이나 성능이 노후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연도별로 구분된 스케줄 안에서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쓸데없이 많은 절차상의 문제를 재검토하여 시대에 맞는 조달 방법인 신속 시범 획득 제도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도 새로운 과정으로 조달이 진행되고 있어 계획 기반과 계약 체결, 시제 시스템 납품과 군 평가 테스트까지 불과 1년 만에 이뤄졌으며 방위사업청은 신속 시범 획득 제도의 효과를 강조하며 종전과는 다른 속도감으로 국산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 및 조달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드론 정찰기의 국내 상공 비행 사태를 비롯해 2019년 사우디 정유시설이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상용 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해 무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점에서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 대비를 통해 군 주요 시설의 대공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신속 시범 획득 제도를 통해 다양한 미래의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요 창출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된 한국의 안티드론 시스템이 터키가 장악하고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 시장을 얼마나 빼앗아올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